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자, D&D 파마텍에 오늘 나왔던 기사 좀 보겠습니다. D&D 파마텍과 작년 9월 이후에 메세를 인수한 하이자의 모멘텀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상 관련해서 이제 비공개한 개발 프로젝트명 MET 0975가 일단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8만원대 회복 기대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하이자의 8월 초에 공개되었던 2분기 파이프라인에서 이 MET 245가 삭제가 되면서 이 주가가 한 20% 밀렸다가 다시 좀 이제 반등을 하고 있죠. 차트를 먼저 좀 한번 살펴봐 드리면 D&D 파마텍이 7월 30일에 45,000원까지 밀렸죠. 6월 달에 12만원 부근까지 갔다가 반토막 밑으로 내려왔다가 45,000원에서 지금 한 66,000원, 오늘 65,700원이니까 한 2만원 정도 반등했으니까 한 저점 대비해서는 한 40% 정도 일단 반등을 하는 어떤 구간이 있죠. 그리고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7월 달에 급락일 때 연봉의 시가량이 8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보면 94,000원, 89,000원이니까 요 8만원대 연봉의 시가 라인 어떤 저항대의 어떤 반등까지는 갈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최대 매물대들이 다 있습니다. 8만원, 10만원 사이에. 근데 반등이 일단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주 상에 연속된 기사죠. 그래서 D&D 파마텍이 하이자가 이제 메세를 인수하면서 이 오랄린트가 이제 적용되어서 임상 단계에 들어가 있는 파이프라인이 MET245하고 MET0975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비공개되어 있던 MET097 플랫폼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런 어떤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이자가 메세랄 인수를 통해서 이 I라고 하는 건 이제 인덱처블, 주사 형태고요. 뒤에 이제 O가 붙어 있는 것은 경구형, 오랄이 붙어 있는 개발 프로젝트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MET0975는 이 R&D 파이프라인에 공개가 된 적도 없고요. 그리고 공개가 된 게 없기 때문에 중단 대상으로 발표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2405의 중단은 오랄링크의 어떤 기술적 문제보다는 하이자가 이제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개발 순위가 이제 빅파마 입장에서 인수 자산에 대해서 하는 그런 어떤 결정에 따른 어떤 분석이라는 게 일단 주가 측면에서 단기 일단 급락 이후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요게 이제 8월 4일에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인터넷 치면 이제 다 뜹니다. 하이자 이제 파이프라인의 2분기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너날 이제 메디슨에 보면 MET245는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ET0975하고 연속해서 봐야 될 게 MET097i거든요. 단일요법도 삼상에 들어가 있고, 병용으로 가는 거는 이제 이상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 그러니까 요게 비만 치료제에서는 화이자가 가장 주력으로 지금 보고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맞다가 이제 주에 한 번 맞는 형태인데, 지금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사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MET097i라고 하는 것이. 근데 MET0975라고 하는 것은 메세라가 이제 펩타이드는 개발을 했고요. 이 경구형 제형 플랫폼 기술은 D&D 파마텍의 오랄링크 플랫폼을 사용한 겁니다. 근데 이제 MET245라고 하는 것은 D&D 파마텍이 펩타이드 개발부터 쭉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해왔던 파이프라인이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고, MET0975는 지금 주력으로 되고 있는 097i에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제와
동일한 어떤 용량의 그 경구형 펩타이드 제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상당히 뭐 이렇게 의미가 있는 파이프라인이라도 일단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월 1에 투여하는 MET097i와 더불어서 097O까지 일단 하이자가 메세라 인수하면서 확보한 사항이죠. 근데 비공개 프로그램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하이자하고 이제 D&D 파마텍이 연구 용역 개발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만 2028년도 2월 20일까지 연장이 되면서 계속 이제 경구형이라든지 펩타이드 관련되는 제형 개발과 용역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0975 개발 프로젝트는 여전히 살아있는 형태다. 그리고 하이자가 사실 이제 2, 4, 5 같은 경우는 1상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2상에 대한 언급이 좀 없었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가 이제 4주 초기에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은 이전에도 나와 있던 상황입니다. 메세라가 개발할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하이자도 이제 이런 선택지에서 일단 이제 MET245는 이상으로는 일단 안각에서 잠정적으로 이제 일단 유보를 한 거고, MET0975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앞서 097i가 단독이든 그 다음에 이제 병용이든 2상과 1상 세 가지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드럭인 815i 같은 경우에도 임상 1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 097i가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 그러니까 방광기가 굉장히 긴 거죠. 근데 이 프로드럭은 여기에다가 조금 더 이제 방광기를 길게 해가지고 석 달에 한 번 맞는 주사 제형이 815i입니다. 여기도 이제 임상 1상이니까 결국은 이제 주사 제형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이제 환자의 어떤 편의가 하루에 한 번 맞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맞는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경쟁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드럭 097i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게 주사 제형에서의 어떤 이제 중심축을 하고 있다로 봐야 될 거고요. 그 기존에 이제 GLP-1으로는 체중 감소 효과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쟁 구도로 가기 위해서는 이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효율을 뭐 높인다든지 이런 쪽에 이제 경쟁력을 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중 이제 작용제라든지 요런 쪽에 이제 개발 전략으로 하이자가 지금 찾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D&D 파마텍도 그 전임상 단계에서는 오랄링크를 써서 3중 작용제로 이제 개발하는 게 있거든요. 요게 이제 전임상 단계에서 임상 1상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MET245는 지금 빠져 있다 하더라도 3중 작용제가 그 임상 1상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나오면 다시 이제 오랄링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뭐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사를 보게 되면 하이자가 이제 GLP-1을 중단해서 D&D 파마텍이 글로벌 임상의 공백이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단기 성과 가시성, 뭐 마일스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대감이 이제 줄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 반토막 이하로 뭐 시장과 더불어서 이제 빠져 있습니다만, 오랄링크의 어떤 임상 데이터와 후속 마일스톤 확인할 경로가 지금 떨어져 있는 거는 맞지요.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요거는 5월 달에는 MET245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8월 달에 이게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87 그 이중작용 관련되는 부분은 IND 신청 준비로 돼 있고, 그러니까 다중제 작용제 관련되는 부분 아직 이제 임상 1상 이상이 파이프라인 후보 물질로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 2종이 이제 병용된 뭐 개발 과정에서 선별 가능성이 있었다. 이거는 이제 앞에 이게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지금 맨 밑에 이제 8월 달에 공개된 것 중에서
파이자에서 08642534가 있습니다. GLP-1 이제 수용체 작용제로 위에 있는 것은 이제 815i 같은 경우는 이제 금방 말씀드린 주사제 형태고요. 일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단독으로 이제 돼 있는 거, 여기는 이제 중국 야오파마의 저분자 함물질을 이용한 이 경구용 치료제 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얘는 이제 들어가고 그 2, 4, 5는 지금 빠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8705 다중작용제, 그리고 이제 뭐 이중작용제 관련된 다중작용제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전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들어가면, 근데 그 기대감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 조금 이제 유보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 전략의 변화로 되어 있지, D&D 파마텍의 기대감은 뭐 여전하다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를 줬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모멘텀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3분기에 그 CSR의 수령을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5월달에 요 메시 치료제죠. 그 상품명은 이제 자보페그 두타이드로 지금 개발 코드명은 DD01입니다. 5월달에 이제 유럽 간악회에서 임상 이상 관련해서 48주 결과로 섬유화 개선 효과를,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섬유화 개선 효과, 요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했고, 이걸 토대로 이제 라이센스 아웃 관련되는 이제 기대감이 뛰어나고, 이제 여기에 어떤 기대감이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11월 달에도 미국 이 간학회에서 풀 데이터 발표를 또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모멘텀 쪽이 DDS01 관련되는 부분에 기대감이 여전히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특허 결정들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빅파마로의 라이센스 하우스를 할 때도 뭐 도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 국내 이제 특허를 출연한 이후에 지금 미국, 중국, 일본 순차적으로 지금 계속 이제 등록을 완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분이 이제 이슬기 D&D 파마텍 대표죠. 1977년생이니까 이제 뭐 나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세계 상위 1% 연구자 최연소로 선정이 될 만큼 이 개발 능력, 특히 펩타이드 쪽의 어떤 제형 쪽과 개발 능력에는 뭐 원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D 파마텍의 장기적인 어떤 밸류 상승도 계속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 어떤 회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월봉을 보시게 되면 작년도에 텐베거가 나왔습니다. 10배 이상 올라갔고 10배 이상 나왔다가 지금 반토막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이러다가 다시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전의 고가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바이오텍에서. 그래서 주목하시면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8만원대 반등까지는 뭐 이렇게 가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전의 고가 돌파도 이제 하반기에 있는 부분, 장기적으로 오랄링크의 플랫폼 가치까지 지속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서 흐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